살인 저질러서 깜빡이 집어넣고 삼천교육대처럼 맨날 두들겨 패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 형사법 사상에서 그거를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삼천교육대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짓을 문재인 정부가 한 거예요. 이 단계에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수용생활하는 사회 그 단계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팽개치고서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총살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강제노역하거나 비참한 수용생활하라고 보낸 거죠. 간단해요, 그 사건은. 간단하다고. 근데 그게 자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보냈다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인권을 유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수십 명을 죽여도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형을 받더라도, 수용생활 하더라도 인권 이시 수용생활을 해야 된다고. 인권 없이 수용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강제복송 사건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를 문재인 정부는 몰랐을까요? 문재인 정부에는 법률가가 없어요? 법률 전문가가 없어요? 있을 거라고. 근데 알면서도 보냈다는 거 아니야. 고의로 한 사람을 사지로 모은 거잖아요. 고의로 사지. 그 재판도 받지도 않고서 그냥 유죄 판결 비슷하게 떠들고 그래. 그거는 재판 받기 전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했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피고인은 거짓말할 권리가 있어.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법정에서 운이 좋으면요, 사형 안 받고 무기징역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10년 받을 수도 있다고. 그 권리를 침해한 거야, 문재인 정부가. 내가 거짓말만 잘만 하면은 사형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퉈봐야 될 문제잖아, 법정에서. 근데 강제북송 어부는 어땠어요? 재판도 못 받고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북한은 재판을요, 인권이니 그런 거를 존중해주지 않는 나라예요. 걔네가 재판할 때 인권을 존중해요. 그래서 장성택이를 그렇게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재판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몰았으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저거 한 거죠. 인권을 유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으라는 거죠. 벌을 받으라 그랬라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이 사건이 있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잡아놓고 문재인 잡아놓으면 또 좌파에서 완전히 들고 일어나죠. 그럼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문재인까지는 못 잡아넣어. 문재인까지 잡아넣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것만은 확실해. 문재인 정부가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것은 확실해. 그게 이제 뭐 형사 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나라 넘어오잖아요. 그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걔네한테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재량 하에서 그냥 살게 해도 돼.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경우에 보내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다고. 그게 인권에 있어요. 인권이 뭐예요? 우리가 망명권이라고 있죠. 망명권이 뭐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짓을 했어. 딴 나라로 망명해서 살려달라고 망명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봤을 때 송환 의무가 없어.
봤는데 그래 망명해서 살아라. 저쪽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짓을 하고 도망왔는데 망명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재량이야. 재량. 그 나라의 재량권이야. 그렇죠? 근데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숨어만 사는 경우 있죠. 숨어만 사는 경우. 네, 망명을 신청해봐야 이 나라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 하지만 숨어 살겠다는 거죠. 숨어 살다가 발각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쪽에 왔어. 근데 발각이 됐어. 숨어 살다가 발각. 또 이 나라 보내줄지만 이 나라 마음이에요. 범죄인도 조약이 있으면 보내주지만 보내주기 싫으면 안 보내줘도 돼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하는 애들 있죠.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애들 돌려달라고 보내달라고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응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 범죄 저지르고 밀항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20살라고. 근데 그 북송 어부 사건은 어때요? 망명을 신청한 사건이에요. 망명을 신청한 사건은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돼. 몰래 숨어 사는 애랑 망명을 신청하는 거랑은요 달라요. 망명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서 그래. 인권이 있어서. 숨어 사는 애는 망명권을 행사하지 않죠. 행사한다 그래도 심사를 하니까 그 해당 국가에서. 근데 망명권을 신청한다는 건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야. 인권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돼. 근데 그 사건은 어때요? 강제 북송 사건은 망명을 신청, 귀순이 망명 신청해. 귀순. 그래서 귀순했느냐를 계속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잖아요. 귀순을 했느냐 망명을 신청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은 어때요? 귀순의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권의 무게중심이 더 가는 거죠. 더 비중 있게 인권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망명을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논리 구성이, 이론 구성이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다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자고요. 총정리가 뭐예요? 재판제도에서 어떻게 됐어요? 규문주의였어. 규문주의는 경쟁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주의로 간 거예요. 당사자주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했어요. 근데 인권 개념이, 인권의 가치가 들어가면서 적용되면서 피고인이 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검사로 임용하죠. 그래서 그게 능력주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현대는 형사제도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케이스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게 이제 북한 강제 북송 사건이죠. 예,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5분짜리 찍으려고 했는데 42분 됐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